네, 안녕하세요. 저 노화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로노의 손승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작은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발표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면은 일단 앞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아주 매우 가파른 기울기로 증가를 해서 이제 2050년이 되면은 거의 세계 제일의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노화 관련 질병도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제약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도 제약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대략적으로 480조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 회사가 200조 이상의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노인 인구들이 증가하고 노화 관련 질병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제약 시장도 더더욱 커져서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그걸 뛰어넘는 제약 기업이 항노화 약물을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화 연구 연표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노화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구들을 좀 소개하고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60년대에 이제 레널드 헤이플릭 박사가 이제 세포 노화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포 노화는 그 이전에는 세포가 무한정 분열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분열을 하다가 어느 순간 노화가 진행된다, 이런 것을 밝혀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에는 엘리자베스 블랙먼 박사가 텔로미어를 발견했는데, 이제 이게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말단에 텔로미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세포가 무한정 분열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는 신시아 캐년 박사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동물 수명을 2배로 연장시키는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 이제 연구를 시작으로 이제 유전자를 하나만 조작을 해도 수명이 2배로 증가하는구나 해서 이제 유전자 노화 관련 이제 유전자 패스웨이를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데런 베이커 연구팀이 노화 세포의 제거를 통한 조루증지의 건강 수명 증가를 밝혔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유전자였다면 이제 노화 세포라는 세포를 표적으로 실제로 이제 개체의 수명이 증가하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에서 노화 세포 표적 약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구들을 좀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세포를 배양 접시에다가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자라다가 점점점 자라서 이제 배양 접시가 꽉 차게 되면은 이제 다시 나눠서 계속 무한정 분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세포 노화 셀룰러 시네센스라고 하고, 이제 헤이플릭이 이것을 밝혔고, 근데 왜 분열하지 않는지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가 이제 텔로미어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 텔로미어는 이제 세포가 있으면은 우리 몸은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이제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 또 이제 DNA 덩어리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 말단 부위를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염색체 말단 텔로미어 부위가 이제 세포가 분열하면 할수록 점점점 짧아지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텔로미어가 급격하게 짧아지게 되면 분열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이거를 토대로 그러면 이제 텔로미어를 다시 늘리면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 텔로미어 연장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암세포의 특징도 텔로머레이즈가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화의 특징들 최근에 나온 걸 좀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유전체 불안정성, 텔로미어 소실, 텔로미어 소실은 이제 그 9가지 원인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후선 유전학적 변화, 단백질 항상성 소실, 영양소 감지 조절 이상,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세포 노화, 줄기세포 고갈,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이렇게 이제 9개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EU 이제 논문에서는 이거를 다시 12가지로 더 늘려놨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제 노화의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다양한 이제 특징 중에서도 이제 세포 노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된 게 이제 마우스에서 노화 세포를 특이적으로 좀 제거를 했을 때 쥐의 건강 수명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조군 쥐라면 이 쥐는 이제 노화 세포를 특이적으로 제거한 쥐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더 이제 건강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이 연구들이 2011년, 2016년 네이처에 발표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벌써 인용수가 2,000이 넘어가는 좀 널리 알려진 연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일종의 마일스톤과 표지가 돼가지고 노화 세포된 양이 증가를 하면은 그게 이제 개체 노화를 유발하는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축적되는 이 노화 세포를 좀 되돌릴 수 있는 노화세포 표적 약물 세노세라피틱스가 이제 차세대 노화 관련 질병 치료제로 각광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이외에도 노화의 특징별 말씀드린 아까 9가지, 12가지 이제 특징별로 다양하게 이제 연구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 라이프스팬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단백질 항상성의 소실,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등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알토스라는 이제 기업이 이제 설립되면서 아마존 창업자가 이제 3.7조를 투자해서 항노화 물질 및 의약품 개발하는 이제 생명의 시계 되돌리는 그 드림팀이다라고 할 정도로 큰 이제 기업 투자 및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칼리코는 구글에서 이제 1.8조를 투자해서 연구 중이고, 이제 사우디 왕립 헤지펀드 해볼루션에서도 최근에 이제 노화 기초 연구에 1.3조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등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노화 쪽으로 연구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건 바이타다오라고 노화 관련 가상화폐 투자 조합인데, 이건 코인 관련 쪽 이제 투자 조합인데 좀 코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뭐 투자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투자 조합이라서 여기서 펀딩을 받습니다.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여기서 제시를 한 다음에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연구에 어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아이디어 연구 계획을 제시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가상화폐 투자 조합이 해외에 있고요. 실제로 뭐 이런 다양한 투자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한 103일에 걸쳐서 심의 후에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그 이외에 이제 노화 관련 해외 기업들은 이제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생물의 이제 노화를 타겟팅을 한다. 유니티 바이오텍에서는 노화를 뭐 역전하겠다. 바이오 에이지라는 기업도 건강 수명을 연장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담대한 목표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외 최신 기술로는
최근에 이것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야마나카 인자를 조금 마우스에 과발현을 시켜서 야마나카 인자가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드는 OSK 뭐 이런 인자들이 있는데 옥트포 속트 이런 인자들을 쥐에 주입을 해서 나이든 쥐가 좀 젊은 쥐처럼 회춘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최신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의 기업의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포에 비해서 노화 세포는 좀 세포 증식을 거의 하지 않는데, 저희가 세포 노화를 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약물들을 쳤을 때 약간의 효과들을 좀 봤었고, 근데 이거를 저희는 조합으로 처리했을 때, 각각 처리했을 때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세포 증식이 확연하게 증가를 해서 거의 젊은 세포랑 비슷한 수준의 회춘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노화가 다원적이라는 좀 이미지를 좀 잘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밑빠진 독 이미지를 첨부를 했고요. 이제 하나의 원인을 단순히 막는다고 해서 쉽게 노화가 극복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제 노화가 다원적인지에 대해서 좀 진화적인 이론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노화의 진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어떤 나쁜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생식 시기 이후에 발현이 되면은 이 유전자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잘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다 자손을 낳고 나서 생식 시기가 끝난 이후에는 나쁜 유전자가 발현이 되더라도 이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화에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식 시기 이후, 그러니까 나이 든 시기에서 발현되는 나쁜 유전자들은 계속 존재해서 악영향을 끼친다. 이게 한 가지 이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론, 이제 조지 윌리엄스 박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젊은 때는 좋지만 나이 들어서는 나쁜 어떤 유전자는 이것도 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좀 악영향이 미치는 그런 유전자가 점점점 발현하게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왜냐면은 뭐 젊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젊었을 때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든 어떤 유전자가 오히려 나이 들었을 때는 이제 뭐 관절염을 유발한다, 이런 악영향이 있다면은 그런 유전자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될까요? 선택되지 않을까요? 활발하게 돌아다녀서 이제 자손을 많이 낳으면은 오히려 이제 유전자의 측면에서는 자손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들이 살아남고 그래서 노화가 이제 진화해서 존재하게 됐다. 이게 이제 노화의 진화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는 이제 기량적 다면 발현, 영어는 안타고니스틱 플레이오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화 관련된 오해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인 분들이 보통 이제 생각하실 만한 수명 연장이 만약에 되면은 나이 든 채로 수명만 길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제 여기저기가 많이 아픈데 그냥 오래 살 수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줄 때 이제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명도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늙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픈 것도 질병에 걸려도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약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을 먹고 해서 치료를 받듯이 노화 관련된 어떤 질환들도 이제 자연스럽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나 이제 개입을 했을 때 나쁠 것이 없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븐 어스테드 교수님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노화의 진화 이론 관련된 책인 이제 인간은 왜 늙는가라는 책을 또 쓰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500년을 산 아키티카 조개를 들고 있는 이제 사진인데, 그러니까 좀
오래 사는 그런 동물들을 좀 연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관련 책을 쓰신 것도 동물들처럼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는데 이 책의 주요 이제 요지가 이제 오래 사는 동물을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 이제 생물학의 모델 동물들은 거의 짧게 사는 동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빨리빨리 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고 저도 뭐 대학원생도 했었지만 뭐 10년, 20년 걸린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짧게 사는 동물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노화를 연구하려면은 오래 사는 동물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도전적인 노화 연구가 사실 필요한데 기업에서도 사실 이런 걸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정부에서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